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전공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좀 새로운 방식의 촬영입니다.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차 안에서 촬영을 한번 시작해봤고요. 강의를 하고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 동안 한번 영상을 촬영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인 게 오늘 함께 이야기할 이 콘텐츠의 주제가 드라마 리뷰예요. 제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 리뷰를 해본 거는 오늘이 최초라는 거. 어제 종료한 드라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많이들 좋아하셨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김 부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편이었죠. 도 부장이 김 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졌다라고 말이죠. 과연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졌을까요? 12회차까지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정말 흥미롭게 저는 드라마에 몰입을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공감 포인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또 내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몰입감이었냐면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김 부장의 리얼 다큐멘터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내용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김 부장의 고민들은 4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질문이에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20대, 30대, 40대를 지나왔고 나의 모든 거를 바친 이 조직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죠. 누군가는 은퇴를 해야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이 시점인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두려움, 걱정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또 한 번의 경쟁, 임원으로 들어가는 그 치열한 경쟁이 남아있고 이 경쟁에 또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김 부장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은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시간의 여정을 먼저 지나온 김 부장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이런 이야기 말이죠. 결국 임원 승진의 누락이 된 도 부장이 김 부장에게 제가 왜 임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죠. 이때 김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왜 임원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정작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왜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쟁의 환경에 내가 서 있으니까 당연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도 때론 더 많았거든요. 이런 우리를 김 부장은 일깨워줍니다. 왜 되고 싶은데 말이지. 물론 김 부장도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건 아니죠. 은퇴 후에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깨달음을 찾은 겁니다. 김 부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해봐. 퇴사 후 김 부장은 정말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죠. 중소기업에 입사할 뻔하지만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급여의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입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 부장은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3억 정도면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였는데 대출과 퇴직금 모두 쏟아부어서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죠. 그리고 그 상가는 사람들이 인기 있게 찾는 그런 상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빈 건물이었던 거죠. 상가 전체가 비었어요. 이상하죠? 대기업에 다녔던 그 김 부장의 냉정한 시각과 안목, 그 다음에 생각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이때는 냉정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김 부장의 시각과 생각을 가로막았을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상가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아들이 김 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아버지, 이 상가 분양을 받으신 것, 투자를 하시는 것 정말 가족을 위한 투자가 맞아요? 아니었죠. 김 부장은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김 부장이 ACT 주차장에서 도 부장과 마주한 거예요. 이때는 김 부장은 그 새 차원의 모습이었고 도 부장은 임원에서 탈락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주차장에서 마주한 거죠. 새 차원이 된 김 부장의 모습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이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태도를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황장애에도 김 부장은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하죠.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김 부장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김 부장에게 도 부장이 이야기하죠. 내가 좋네 라고 말이죠. 김 부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과거의 나를 지키기보다 현재의 나를 지키자.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인정하자. 이것이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김 부장은 은퇴 후에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변을 둘러다 보니 이제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내와 함께하는 저녁 산책에서의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아들의 훌쩍 자란 모습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은퇴의 시간, 이제 김 부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나도 김 부장처럼 과거의 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바둥바둥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을 인정해보자 라고 말이죠. 은퇴 후에 비로소 자신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 더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김 부장을 더욱더 응원하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장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